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SNS 전문가 채널의 김혜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동산 거래에서 일어나는 알쏭달쏭, 알 것 같은데 이거 맞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물어오는 질문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판례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의 제목은 임대인이 변경이 되었으면 임차인은 나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질문.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이 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나요? 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임대인의 변경은 임차인에게 임대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 말입니다. 그죠? 자,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에게 기존의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내가 1년을 살았는데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남은 1년에 대한 거와 그리고 내가 보증금을 뭐 1억 3천에 있었으면 그 계약 금액을 주장을 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기존의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고 양수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자, 기존의 임대인이 이제 파는 옛날의 주인이었죠. 그리고 양수한 임대인은 새로운 주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바꿀게요. 기존의 임대인하고는 임대차 계약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니까 새 주인이 생기면 새 주인하고 이제 계약 관계가 형성되면서 나중에 내가 나갈 때 임대차 보증금도 어떻게 해요? 새 주인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다만 임차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양도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기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는 기존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계약했던 주인에게 나 이렇게 주인이 바뀌면 이 집에 안 살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는다? 기존의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연체 차임 채권이나 손해배상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연체 차임 채권이 뭘까요? 네, 임차인이 만약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를 내고 있지 않는 경우에요. 그리고 손해배상 채권은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이 집에서 임차인이 어떤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어떤 금액이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는 승계가 되질 않습니다. 그죠? 안 되는데 하지만 기존 임대인이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신규 임대인에게 새로운 주인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하거나 임차인이 승낙을 한 경우에는 신규 임대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자, 이 말은 연체 차임 채권, 연체된 월세나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은 새로운 주인에게 전 주인이 네가 이거를 좀 승계를 해서 가져가라 하면 임차인도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게 승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규 임대인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도 네 임차인이랑 내가 안 살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임차인이 신규 임대인에게 3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네, 월세의 경우는 3기 이상 차임액을 연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3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신규 임대인이 연체 차임 채권을 받게 되면 별로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신규 임대인도 임차인이 기존 3기 이상 차임이 연체가 된 임차인은 나는 받지 않겠다 이래서 신규 임대인도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판례 질의사항인데요. 대항력 있는 주택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당사자 합의 등으로 임대차 종료가 된 상태, 임대차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가 되었다.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조금 말이 긴데 간단해요. 내가 임대차 기간이 끝이 났어요. 그죠? 끝이 났는데 이 끝이 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집이 어떻게 팔려서 새로운 주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주인이 생겼는데 이 양도인이 임차인에게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그럼 내가 이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 대항력 있는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기간 만료나 그 당사자 합의 등으로 임대차 종료가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어떻게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이 거래가 됐다 할 때는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가 되기 때문에 양수인,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하게 되고, 이때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이게 뭐예요? 보증금이죠. 보증금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해서 일체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도인에게, 자, 양도인이 전주인이죠. 전주인에게 내 보증금을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조금 긴데 간단해요. 내가 집에 밖에서 나가야 되는데 새 주인이 생겼다. 근데 새 주인이 이 보증금을 준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전주인에게 이거를 받고 나가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대법원 판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과 신소유자 사이에 임대인 지양도의 계약만으로 지양도를 할 수 있는지 적극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과의 임차인 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이거 당연히 해지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배웠어요. 임대인의 지위 양도는 임대인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리한 것이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됐다고 할 수 있으며, 자, 이 밑에 쭉 읽어보시면 임대인과 신소유자와의 관계만로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의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양도한 주인이 주인이 새로 들어온 주인에게 니는 꼭 여기에 임차인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도 해지가 된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예, 다음 1996년 판시사항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는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양수인, 세주인이죠. 세주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있는 주택이 양도되었는데 양수인에게, 세주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 양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되는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거는 소멸되는 건 아니다고 했죠.
자, 여기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될 것이고 그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우선하는 다른 권리자가 있다고 해서 양수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승계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양수인이 굳이 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고요. 저 다음에 이번에 판결 요지를 하나 보시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해서 넘어온다고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이 말이 아까 뭐였어요? 전주인은 보증금을 현 임차인에게 내줄 이유가 없고 세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는데 말은 엄청 긴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임대인이 바뀐다고 임차인은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어야 되고요. 또 뭐였어요? 월세가 3기 이상 연체가 되지 않는 임차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임대인도 월세를 좀 잘 내지 않는 임차인은 3기 이상 연체된 임차인은 나는 너를 임차인으로 바뀌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보통 우리 응공 한신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월 한 5천원에서 7천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을 살았으면 5천원에 5만원, 6만원 정도 된다. 그죠? 그런데 이 6만원을 이렇게 승계를 할 때 부동산에서 간혹 잊어버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을 하시더라고. 세입자가 나갈 때 장기수선 충당금 줘야 되니까 나는 계약할 때 장기수선 충당금을 계산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소장 니도 그 이야기는 세입자한테 하지 마라. 아니면 내가 받아 1년간만 줄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주인들도 계세요. 근데 세입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온 기간 동안 장기수선 충당금을 낸 금액을 주인한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손해배상 채권 안에도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부동산도 그렇고 또 이렇게 집을 사시는 분들도 세입자가 있는 집은 꼭 그 집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도 꼭 전 주인에게 그 금액을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시는 게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일이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오시더라고요. 세입자가 1년 살았는데 나간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매매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매매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세입자는 우리가 2년 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2년은 돼야 되는데 1년 있다가 나간다는데 주인은 2년 있으면 팔아야 되면 그럼 주인은 지금 내가 팔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임대인 임차인 관계가 이렇게 양수되는 과정이 항상 갭 투자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혹시 세입자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또 아니면 주인이 바뀌었을 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시 그때 그 부동산 SNS 전문가 채널에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라고 기억 한번 해주시면 더 알뜰한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 영상 잘 들으셨으면 구독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또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앞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는데 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